수빈아, 화면 공유하고 진행하시죠. 수빈,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들리면 1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수빈,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빈 하는 날이죠? 저번 주에 얘기 그렇게 했었죠?
할게요. 네, 시작. 책을 2개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책은 2023년도 그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 에듀코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 모형 구축부터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적과 형태에 맞는 분석 모형을 선정한다. 그래서 분석 모형을 선정할 때는 목적과 형태에 맞는 거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류, 예측, 군집 등의 분석 모형을 선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 분석 모형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모델 구축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 구축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통계 분석입니다. 통계 분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분류, 분석, 해석하는 일련의 체계를 통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통계 분석 모델 구축 기법에는 회귀 분석, 로지스트 회귀 분석, 판별 분석, 주선분 분석 이렇게 4개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성형함수 관계로부터 새로운 값에 대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종속 변수는 어떤 한 변수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이고, 독립 변수는 하나의 변수,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종속 변수는 결과, 독립 변수는 원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회귀 분석은 결과, 원인을 약간 파악해서 값을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1과 0, 잠시만요. 0과 1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먼저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설명 변수값이 주어졌을 때 목표 변수값이 특정 부류에 속할 확률이 로지스틱 함수 형태를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에 분류되는지 예측한다. 제가 이해한 걸로는 0과 1 값이 있는데 1 값에 저희가 목표 값을 설정을 해주어서 설명 값을 설정을 해주어서, 예를 들어서 24세 남자 미혼이면 1이다 해서 많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거와 일치하는 것들은 1로 판단이 되고 이거와 정반대인 것들은 0으로 판단되고, 이것 중에서
일부만 해당이 되면 이 사이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분석의 0과 1 그 사이 값이 나타내지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이게 설명 변수 값이고 그 목표 변수 값이 특정 불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판별 분석은 종속 변인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 개의 독립 변인으로 집단 관측치를 판별 혹은 예측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 차량을 구매할 의도가 있는 집단을 A로 하고 없는 집단을 B로 했을 때 이 두 집단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가족수, 급여 수준 등을 설정해서 이제 앞으로의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인 것 같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그냥 데이터에 여러 변수들이 있을 때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주성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변수들을 요약하고 촉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성분들 그걸 주성분으로 삼아서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회계 분석, 로지스틱 회계 분석, 판별 분석, 주성분 분석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중에서도 규칙이나 패턴 이런 거를 뽑아내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 마이닝이 채굴하다라는 뜻이어서 데이터를 약간 발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숨어있던 패턴과 상관성을 통계적 기법으로 식별하여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 패턴을 식별해내 가치를 부여한다. 이게 키인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 속 패턴을 식별해내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는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점에서 머신러닝과 동일하나 머신러닝은 기계가 데이터 모델의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분류, 예측, 연관, 군집화를 할 때 활용이 되고 분류 예측, 연관, 군집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다수의 속성을 가지는 개체를 사전에 정의된 그룹이나 범주 중에 하나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 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각자의 속성대로 말 그대로 분류하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예측은 미래에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형으로 입력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방분형을 결정.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측은 예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관은 사건들 간의 규칙을 발견해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군집화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끼리 묶는 방법.
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보면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분류 예측 연관 분지 종류들에 대해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제 분류 예측 연관 분집화 기법과 알고리즘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경험 기반으로 삼아 비슷한 상황에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자체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험을 추적하면서 작업 성능이 향상된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작업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계속 하나씩 알려주는 거여서 지식이 하나씩 쌓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출제 포인트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개념과 특징,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와 원하는 출력값을 모두 제공하면서 기계에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계한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서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보 값을 다 알려줘서 기계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고 훈련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반응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목적 변수 값을 추정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값들을 다 입력해주고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의 특징은 문제와 답을 다 알려줘서 학습을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훈련 과정에서 사람이 일일이 예측이 옳았는지 확인해줘야 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의 새로운 메일이 들어올 때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 생산 라인에서 제품 이미지를 분석해 자동으로 분류. 텍스트 분류를 통해 자동으로 뉴스 기사를 분류. 엑스레이 사진에서 암을 진단하는 경우 양성과 음성으로 암 진단. 그래서 다 이 네 가지 경우도 저희가 다 값을 넣어줘야지 얘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암을 진단하는 경우 양성과 음성으로 암 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이 걸린 그 엑스레이 이미지를 넣고 안 걸린 이미지를 넣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훈련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지도학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류이고 예측으로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시험 점수 등의 정보를 입력해 수능 점수 예측, 건강보험 회사의 보험 판매 예측, 주식 데이터를 이용한 향후 주가 예측, 카드 회사 회원들의 가입 정보로 연매출액 예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학습은 그냥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 지도학습은 스스로 못하고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학습시켜줘야지 나중에 기능을 발휘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지도 학습 보겠습니다. 혹시 지도 학습 중에 헷갈리는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자율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학습 데이터 없이 입력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그냥 하나하나 자기가 부딪혀가면서 알아내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와 그 훈련 데이터가 있던 반면에 얘는 학습 데이터 없이 입력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형태. 이게 차이점인 것 같고 반응 변수 없이 학습하는 형태여가지고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비지도 학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자체적으로 패턴을 찾아내고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 거고 이제 기계가 했다 보니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기가 어렵고 초기에는 오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가 기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발견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별 특징이나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예상치 못한 경향을 발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도 학습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마이닝을 봤을 때 분류 예측, 연관, 군집화 이렇게 4가지로 나뉘었는데 분류 예측은 지도 학습에 해당이 되고 군집과 연관 규칙, 알아서 스스로 짝을 이루는 것은 지지도 학습에 포함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집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고객의 소비 패턴에 따른 고객 그룹화, 기업 상품 제조 및 판매 데이터의 군집을 통한 재고 그룹화, 카드 사용 데이터로 고객의 소비 특성을 파악해 고객 군집 특성 파악. 그다음 연관 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규칙 예시로는 바비큐 소스, 감자, 스테이크 구매 사이에 연관성이 밝혀 이들을 가까운 진열대의 진열.
백화점, 호텔 등에서 고객들이 특정 서비스를 받은 후 다음에는 어떤 서비스를 원할지, 즉 은행에서 고객들의 기존 금융 서비스 내역으로부터 특정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음. 그래서 요거 그냥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고 이전에 수제비 교재로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앞부분 쪽에서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데 분석 모형 선정에 대한 이야기 설명입니다. 분석 모형 선정 중에서 통계 기반 분석 모형 선정이 있는데 그 통계 기반 분석 모형을 구분을 하면 기술 통계,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주선분 분석, 판별 분석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책에서 봤을 때는 주선분 분석, 판별 분석,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렇게 네 가지만 있었는데 여기는 좀 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수치로 요약하는 기법이고 이런 막대 그래프, 파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관 분석은 그 변수들 사이에서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단순 상관 분석은 그냥 단순하게 두 변수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거고 다중 상관 분석은 셋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연관 정도를 분석하는 거고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은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수치적, 명목적, 순서적 데이터 등을 가지는 변수 간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독립 변수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른 변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를 말하고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변수. 그래서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고 종속 변수가 결과나 효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 단순회귀 분석 내에서도 단순회귀, 다중회귀, 다항회귀, 국선회귀, 로지스틱 회귀, 비성형 회귀 이렇게 6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서로 겹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회귀는 독립 변수가 1개, 종속 변수와의 관계가 직선인 거여서 이렇게 1차 함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회귀는 독립 변수가 K개이며 종속 변수와의 관계가 선형, 1차 함수. 얘는 설명 변수가 여러 개인 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항회귀, 선회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회기, 곡선 회기는 말 그대로 함수가 이차함수 이상이어서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나타내는 걸 말하고, 이게 함수가 1차, 2차, 3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양이 1차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2차 때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3차 때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4차 때는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는데,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합도는 높아지지만 이제 나중에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과적합이 올 수 있고, 이 차수가 줄면 줄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고 장점으로는 단순하고 약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분산 분석은 이해가 잘 되진 않은데,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이게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원 분산 분석은 말 그대로 독립변수 1, 종속변수 1 이렇게 혹시 분산 분석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요. 원래는 통계 모집단이 있으면은 그 표본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원래는 평균 비교를 해요. 보통은 평균 비교를 하는데, 특히 이제 표본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평균 비교를 해서 이 그룹이 저쪽 그룹하고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유의점을 기준으로 결국 다른지 같은지를 찾는데, 이 모집답이 3개 이상일 때는 평균 비교가 잘 되지 않아서 분산, 그러니까 통계량 중에 평균이 있고 분산값이 얼마나 합쳐진 정도, 그러니까 통째로 보면서 얘가 같은 그룹인지 다른 그룹인지를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 분석은 기준은 분산 떨어진 정도 그 모양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오랜만에 저도 통계를 떠오르느라고, 그래도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주성분 분석이랑 판별 분석은 설명을 해드려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 3과목. 지금 방금 켰어요. 먼저 풀어요.
네. 음, 봅시다. 어, 음, 다음 주는 일장 하시죠. 일장 하시고, 제가, 졸다가, 이제서야 봤어요, 졸다가. 그래가지고, 아, 다음 주는 일장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책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거,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 지금 뭐죠? 2주 남았나요? 네, 2주 후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8시 47분이면, 47분 정도 했나요? 어제? 아까 이제 8시 살짝 넘어서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실기가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9시까지 쉬었다가 그 실기 제가 교재 나눠드리고 그 교재 봤더니 그 저기 실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면은 필기 끝나고 실기 준비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9시에 진행하도록 하죠. 자, 채팅방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교재고요. 링크 받아가시고 자, 그 교재 다운로드 다 되신 분은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교재 다운로드 다 돼서 지금처럼 열려 계시는 분은 숫자 1 입력해 보시고요. 코랩 하나 열어주세요. 코랩. 교재 페이지는 234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고요.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받아놨나 안 받아놨나? 받아놓은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채팅방에다가 링크 걸어놨어요. 채팅방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해제하세요. 여기 안에 파일이 있어요. 원본 파일이 여 안에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압축 해제하세요. 이 뒤쪽으로 계속적으로 원본 파일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고 중간에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엑셀 파일이거든요. 그 파일이 여기 소스 코드 및 헤더 여기에 6장 그죠? 이렇게 해서 요 탑백 K 드라마 이런 거가 빅데이터 분석기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써야 될 거는 제가 드릴게요. 이거 압축 해제 안 하셔도 드릴 거니까 이거 가져다가 다운로드 하세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압축된 거가 쭉 있고 그거 없이는 그거 아니고서는 제가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냥 편하게 이것만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랑 그 다음에 코랩이랑 열어줄게요. 원본 데이터랑 코랩. 그 다음에 교재 이렇게 열어두시고요. 혹시 보면서 갈까 아니면은 그냥 있는 거를 실습을 해보셔야 되겠지. 자, 일단은요, 새 파일을 하나 열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는 어제 새벽에 저도 한 거예요. 어제 새벽에 오늘 약속 지키려고 저도 수빈이 이 머신러닝 쪽 할 때 저도 실기를 같이 해서 이해력이 좀 높아지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할 때 저도 안 하니까는 뭐라 그러냐 저도 되게 바빠요. 요즘에 뭐 챗GPT 때문에 매일매일 뭐 바쁜데 아무튼 어제 새벽에 저도 브이나게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새 노트 이렇게 올리시고요. 새 노트 올리시고
아마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에서 했었어. 여기 계신 분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실제 데이터 갖다가 해볼 예정입니다. 실제 데이터. 그때 당시에는 뭐 크롤링 이쪽 라인 했는데 이번에는 이 K 뭐라고 그러냐? K 드라마라고 하는 데이터 가지고 이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작업형의 1번에 해당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지금 하는 거가. 그래서 일단은 요 제목부터 바꿔볼 건데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숫자 2 한번 입력해 보세요. 채팅방에.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 숫자 2 PDF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이 엑셀 파일, CSV 파일이네. CSV 파일 그거 K 드라마 그 다음에 코렘 열어놓고 요거 지금 제목 바꿀 거예요. 제목 바꿔볼게요. 자, 저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죠. 오늘의 날짜부터 쓸게요. 230318 언더바 CH 챕터부터 먼저 쓸 거예요. 챕터 06 이렇게 언더바 하시고 이 교재의 제목 개념 잡는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저는 제목을 쓰겠습니다. 이거 뭐야? 네. 230318 3월 18일 챕터 6장 개념 잡는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 교재 여기까지 되셨다. 숫자 3 지금처럼 안 하면은 지금처럼 안 하면은 저도 오늘 세미나 갔다 왔는데 블록체인 앞에 그 강연 하시는 분이 지속도대로 쭉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중간에 했냐 안 했냐도 없어. 그냥 막 해. 뭐 시연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래놓고 컴퓨터 실습한다고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일 해주세요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지 혼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속도 따라가겠는데 못 따라갈 만큼 빨리 가더라고. 아무튼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챕터 6장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관련 라이브러리 종합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파이썬 문법, 그다음에 판다스 문법 이런 거. 그래서 파이썬 문법, 판다스 문법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의 교재에서 그죠?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 뭐 그때도 찐으로 그 파이썬 문법만 그다음에 판다스 문법만 이렇게 나가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한데 지금 뭐 조각으로 나가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OTT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어, 교육 등의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이 요 오버 더 X가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OTT 자체가 기존에 해당하는 걸 넘어섰다. 이렇게 해당하는 거가 OTT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이게 오버 더 탑의 약자구나. 그죠? 기존에 있던 이 방송국을 넘어선 이런 것들 OTT 서비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기서 알았어요. 정확하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지금처럼 책에 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익혀지는 거야. 한마디로 다독을 보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 우리가 OTT를 한다는 근처에서 많이 접했지만은 실제 그게 어떤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 K-드라마 영화 요즘에 K-드라마는 더글로리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1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화는 그 근래에는 우리나라 영화는 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이 요즘에 챗GPT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되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런 영화를 많이 보면은 앞으로 이 챗GPT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좀 편하다. 한마디로 알고 영화를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와 닿거나 아니면 전혀 와닿지 않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뭐 K 학폭, 학급 폭력 이런 거가 외국도 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되게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본,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 현실 세계에 그죠?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자, 그래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활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데이터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돼. 데이터 여러 개 모아놓은 걸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여기 텍스트 하나 넣을게요. 텍스트 하나 넣고 샵 하나 하실 거고 6.1 한국 드라마 각 100 데이터 분석하기 그렇게 하시고 자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B 두껍게 처리를 할게요. Shift 엔터 이렇게까지 만들고 위에는 제거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의 제목을 먼저 달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숫자 4 입력할게요. 여기 제목까지 붙였으면 숫자 4. 네. 그 다음에는 1번도 한번 달아볼 건데 텍스트 하나 놓고요. 샵 2개 놓고 1 가로 열고 데이터셋 정보 이렇게 하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B 하세요. Shift 엔터. 여기까지 만드시고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dramaList.com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는 아시아 드라마 영화팬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탭에서 저만 한번 가볼게요. mydramaList.com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이트에 지금 이재훈이 나오는데 이거 모범택시 하고 있죠 요즘에. 네, 모범택시. 그다음에 여기는 골든 클로 최보민 누군지 모르겠네 이거. 스프리트 핑거스 이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이거는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고 이거는 송혜교 같죠? 네, 그래서 여기 포스터픽 송혜교 이렇게 나오네요. K-드라마. 네, 뭐 자백의 대가. 요즘에 송혜교가 주인공인 더 글로리. 그지? 거기에 해당하는 거. 이 송혜교고 이쪽에가 한소희네요. 그지?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서 계속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의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다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고 이 밑에 봤더니 밑에는 이제 외국 드라마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것도 외국 드라마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아시아 드라마 이쪽 라인들 영화 팬에 제공하는 프로젝트 사이트다라고 보이고 있고 자 여기에 자신만의 드라마 시청 목록을 만들고 드라마 영화 평가 리뷰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리뷰 작성 그지? 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한번 아는 거 들어가 보자. 아는 거 여기 더글로리 파트 2 그죠? 1타 강사 보이네요. 이렇게 자,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이제 9.0에 해당하는 거가 평가죠. 그다음에 밑에가 뭐 이런 내용들이 마우스 오른쪽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리뷰 드리겠네요. 그지? 문동은이 자신이 끔찍하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그래서 요 영화 평가, 리뷰 이런 것들이 이 마이드라마 리스트닷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평점 상위 100위 뭐 이런 식으로 매긴다라고 되어 있고 내려와서 자 데이터 필드를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필드는 제가 드렸던 이 탑백 K 드라마를 따닥 클릭을 하면 네 엑셀로 열어볼게요. 원본 데이터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여기 네임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네임 있고, 그지? 얘는 한국 드라마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지?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year of release 이렇게 돼 있네요. 언제 출시했는지죠.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방영일 시작 종료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2020년도 5월 12일부터 2020년도 5월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요일 날 방영했는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변수명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빅보기에서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서 화요일 방영한 거 혹은 뭐 수요일 방영한 거 데이터들만 필터링해서 뭐 하나의 조건 더 뭐 평점이 9점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추출하세요. 그게 몇 개가 있는지를 코딩으로서 짜서 몇 개 있는지를 정답을 숫자로 작성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백공기 실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2개였거든요. 3개 하시고, 자, 동그란 가로 앞뒤로 데이터 확인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B 하시고요. 준비 파일에 해당하는 거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드렸던 탑백 언더바 K 드라마.csv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 지금 가지고 계시다 숫자 5 입력해 보시고 제가 드렸어요. 채팅방에 드렸고 앞쪽 풀면 6장에 있어요. 가지고 있다 숫자 5 지금 준비하세요. 준비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콜앱에 이 폴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콜앱의 폴더 아이콘. 자, 여기에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셔야 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다시. 요거, 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열려야 돼요. 이렇게 샘플 데이터라고 열려야 됩니다. 샘플 데이터로 열려야 돼요. 자, 이렇게 열리면은 뭘 하시죠? 거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그럼 이렇게 나오실 거거든요. 네, 확인. 자, 여기까지 되셨다. 숫자 6.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원본 데이터는 가지고 왔어요.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희영이 아직 못했나요, 희영? 희영만 따라오면 될 것 같죠, 지금? 자,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거는 확보가 됐고요. 콜앱에. 자, 데이터 읽고 와서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를 만들까요? 텍스트 만드시고 이것도 3개 합시다. 3개 하시고 데이터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판다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온다. 데이터 프레임에 변수 드라마에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일단은 여기부터, 그지? 판다스를 이용이기 때문에 import pandas as pd와 pd 여기까지가 판다스 레알이고 그 밑에 점이 밑에죠. read csv라고 하는 이 동그란 가루니까 함수, 그죠? 여기까지 먼저 합시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 거의. 이거는 맨날 나와요, 그냥. 판다스 에즈 PD. PD에서 시작해서, 뭐다? 리드 CSV. 외우셔야 돼, 동그란 가루.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에서 이 뒤에는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 쓰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 빅공기 실기 보면 여기까지는 써 있어요, 그냥. 이거 그 파일 가져오는 거 자체는 써 있는데, 우리는 이 파일을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 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대부분, 그지? 이거는 거의 제일 많이 보니까 거의 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폴더 아이콘 눌러서 여기 땡땡땡 선택한 다음에 요 파일 이름 바꾸기 하셔서 여기까지를 다 드래그 하셔서 그죠? 네, 복사 컨트롤 C 하셔서 갖다 넣으세요. 자, 이렇게 갖다 넣고 갖다 넣은 다음에 드라마라고 하는 변수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하시고 요 드라마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헤드라는 거 앞에서부터 5개 데이터 출력해 주세요인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나왔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드라마 파일 155입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7. 이거 매번 할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되셨다. 숫자 7. 희영 어디 갔나요? 희영. 자, 그래서 이 헤드라는 걸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다? 이 탑백 K 드라마 CSV 중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보시는 거야. 이거. 10명을 보시는 겁니다. 10명에 해당하는 거가 몇 개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10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있네요. 14개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는 K 드라마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뭐 이 캐스트라고 하는 게 등장인물이고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송혜교가 나오는 드라마에 대해서 그지 추출해봐라 뭐 이런 거 장르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에 봤더니 뭐 프렌드십에 해당하는 거 로맨틱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추출해봐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엔드 함수 오화 함수까지 하셔가지고 뽑아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 중에서 라이프 드라마 패밀리인데 이거 쪼개서 라이프랑 드라마랑 이게 쪼개라 뭐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혹은 뭐 레이팅에 해당하는 거 평점이라는 뜻이지. 평점에 해당하는 거가 9점 넘은 데이터만 추출해라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거 아웃풋은 좀 닫을게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기본적으로 출력해보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텍스트를 놓고 자, 샵 3개 이 동그라미 데이터 기본 정보 출력하기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 기본 정보라는 거를 출력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데이터 자체를 그냥 가져오는 거고요. 가져와서 일부에 해당하는 것만 정상적으로 가져왔는지 보는 거고
이 밑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모든 열에 100개의 유효한 값이 존재. 남널값. 그래서 널에 해당하는 게 빈셀입니다. 빈셀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자. 그 다음에 D타입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 타입의 약자인데 데이터 타입의 오브젝트가 문자, 그 다음에 인트 숫자, 정수, 플롯 숫자, 실수. 소점 없는 거, 소점 있는 거 이런 뜻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fo라고 하는 명령어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명령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데이터 기본 정보 출력하기. 자, 일단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드라마라고 하는 거가 우리 그 리드 CSV 통해서 탑 100 K 드라마 CSV 파일을 담고 있는 변수죠. 이 변수에 해당하는 거를 info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확인. info는 인포메이션의 약자이겠고 인포메이션 중에 우리가 처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자, 100개의 엔트리다. 100개의 행데이터 있다. 이 얘기고 0부터 인덱스 번호는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99까지 100개의 데이터 있다. 그 얘기고 각각의 컬럼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걔네들은 난널이라고 하는 거는 빈셀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개 난널. 한마디로 데이터 100개 다 있어. 100개 영역 중에 100개 다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임부터 레이팅까지 각각 열마다 모든 열이 다 채워져 있다. 모든 열의 데이터 빈셀 없다 이 얘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네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K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임에 해당하는 게 뭐다? 드라마의 제목이겠죠. 드라마의 제목은 오브젝트 문자 열이다. 그 다음에 이어브 릴리즈 언제 출시됐냐 몇 년에 출시됐냐 이거죠. 그거는 인트 값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이런 식으로 그치 있겠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이 열이 이 문자인지 이거 문자 숫자인지 그죠? 그다음에 평점에 해당하는 거는 실수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D타입에 해당하는 걸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가 플롯에 해당하는 거 한 개 있고 그지? 그다음에 int 64에 해당하는 거는 int 64 두 개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 나머지 11개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메모리 유즈, 우리 컴퓨터에 메모리 얼만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열이 하나,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인포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다. 내려가서. 3번. 이거 실제 시험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빅분기 시험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데이터 막 봤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다?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 K-드라마가 몇 년도부터 출시해서 지금 몇 년도니까는 몇 년 동안 그 넷플릭스에 우리 K 드라마가 그죠? 납품이 돼서 출시가 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되면은 이 만약에 오브젝트로 뺄 수가 없어요. 그죠? 2024 문자 빼기 만약에 2001년도부터 납품했다. 2001 문자 빼면은 그거는 에러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형변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또 3번 데이터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 큰 값, 뭐 이런 것들이 기초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요약 정보를 확인한다. 카운트, 컬럼별, 컬럼은 열입니다. 열에 해당하는 거에 총 데이터의 개수. 그래서 개수가 지금 100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카운트 갖다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mean, standard deviation 이런 것들 mean, 평균, 그죠?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 그죠? 이런 것들이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그죠? 뭐 저랑 옛날부터 했었으면은 한 번씩 다 봤던 것들이에요. 봤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25, 50, 75 이런 것들은 박스 플롯이랑 연동돼서 시각화까지 잘 그려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죠. 자, 그래서 백분위 수라고 부르고 있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 평균 보완하는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명령어가 describe에 해당하는 명령어다. 그죠? 이거 뭐 쉬워요. 여기까지는 데이터 기초, 통계량, 출력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드라마라고 하는 거가 현재 변수가 드라마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K 드라마 CSV 파일이죠. 거기에서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함수를 돌려주시면은 이 카운트부터 맥스까지 각각의 이 열들 이거 지금 열이 아까 12개인가 여기 지금 봤더니 하나, 세 개, 14개잖아요. 14개인데 이거 왜 하나, 둘, 세 개만 나왔을까요? 이거 왜 세 개만 나왔을까요? 네, 질문이에요. 답변을 채팅방에 해보세요. 이거 왜 세 개만 나왔을까요? 뭐가 세 개니까 현재? 답변이 없네요. 뭐가 세 개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플롯과 인티저 이것들은 숫자 데이터죠. 한마디로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열만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옵션 값을 넣으면 다 볼 수는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 디스크라이브에 해당하는 기초 통계량은 어떤 열만? 숫자에 해당하는 거, 소수점이 있는 거 없는 거 그쪽 라인만 출력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평가에 해당하는 레이팅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얘가 최소값은 10점 만점에 8.7 그죠? 최소값 요거지 민에 해당하는 거 8.5 나오네요 지금 8.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9.2라고 나와 있는데 최대값은 맥스죠 9.2 그래서 교재가 지금 이 8.7 나와 있는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8.5입니다. 최소값 이거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다음에 드라마 개봉 연도는 2003년도부터 2021년까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가요? 예, 출시 연도를 봤더니 최소 2003, 그지? 그다음에 최대 2021이네요. 그래서 2003, 2021 이건 맞네요.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중에 가장 쉽게 나오면은 이런 거 물어봐요. 평가에 해당하는 것과 최대값은 몇 점 나왔냐, 최소값은 몇 점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봉 우리 K 드라마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납품이 됐는지 이런 거 보고 이제 답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 밑에는 뭐로 나오냐면 특정 컬럼의 유형 정보를 확인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특정 컬럼은 열이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원본이 드라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이거 여기를 잘 긁으세요. 요거를 잘 긁어야 돼. 이렇게 긁어다 넣으세요. 긁어다 넣어야지 대소문자에 해당하는 거, 띄어쓰기에 해당하는 거가 그지? 잘 적용이 돼서요. 그렇죠? 네, 결과값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동작을 시켰어요. 그래서 위쪽이랑 다른 거는 뭐다? 이건 전체에 해당하는 디스크라이브를 물어봤고 밑에는 특정 열의 디스크라이브를 물어봤어요. 그지? 그래서 특정 열, 평점이라는 열이고 평점이라는 열의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요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데이터 개수가 100개고 그 다음에 평균이 8.7 그다음에 최소 8.5, 최대 9.2 이런 식에 해당하는 이 수치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려와서 자 여러 칼럼의 요약 정보를 확인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이 요약 정보에 해당하는 거 하나를 봤는데 이제 여러 칼럼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이 원본 데이터가 드라마 거기에
자, 대괄호를 하나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쓰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홀다운표, 쉼표, 홀다운표.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 여기 와서 여기 있는 거 이어브 릴리즈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레이팅이죠. 레이팅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고 자 여기까지 동작을 시켜내시면 결과가 에러가 떠요. 이게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초보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하나 넣었을 때랑 두 개 넣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냐 이런 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넣으면은 값 두 개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져올 때는 이 가로를 두 개를 하셔야 돼. 그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져오는 거. 한마디로 데이터 프레임은 12개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두 개로 쓰셔야 된다. 이게 이제 공식처럼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더니 이 이어브 릴리즈와 레이팅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열의 결과값이 지금처럼 출력이 된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8. 자, 이거 뭐야? 뭐라고 썼는데 뭐 한글로 써야 되니까 영문에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네 번째는 데이터 정렬하기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전 제가 도서 데이터 실제 도서 데이터 같다가 했는데 대괄호 왜 두 개냐면요. 요 한 개만 이거 뗄 때는 앞에서처럼 그치? 이렇게 한 개 했죠. 한 개 했어요. 이거는 시리즈라고 하는 거 할 때는 이렇게 한 개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어 오브 릴리즈와 레이팅 이거는 12개잖아요. 12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은 일단 이거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야. 리스트 데이터 타입은 값 여러 개 할 때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죠. 그지? 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판다스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자, 그래서 두 개를 하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이죠? 이게 드래그 했더니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야.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이 가로 자체가. 얘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기초 그 데이터형이라서 안 나오는 거야. 값 두 개면 이거는 리스트구나. 이거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하셔야 된다. 결국엔. 그 얘기고. 자, 네 번째는 이렇게 갑시다. 하나 놓고 하나, 둘, 셋. 4 동그라미 데이터 정렬. 다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거 지우고. 자, 여기다가는 개봉연도 기준 오름차순 정렬. 개봉연도에 해당하는 열 이름이 이어 오브 릴리즈네요. 거기에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못한 게 뭐다? 대학에서 그 도서 빌린 거 이거 갖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고 왔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할 때 무조건 이 소트 밸류에 해당하는 함수를 엄청 많이 씁니다. 왜요? 우리 도서관에 많이 빌려간 책들 많이 빌려가면은 내가 빌려가면 다른 사람 못 빌려가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빌려가는데 대기가 많은 이런 책들은 더 구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개봉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이어 오브 릴리즈고요.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작은 것부터 큰 거예요. 한마디로 값에 해당하는 거는 작은 값부터 큰 값. 이렇게 되고 한글에 대한 거는 기역부터 히읗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기를 뜻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드라마라고 하는 게 원본이고요. 원본에서요. 자, 소트 밸류즈 합니다. 소트라고 하는 거는 분류하자. 밸류즈라고 하는 거는 값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열에 해당하는 거, year of release. 그죠? 그래서 요 열에 해당하는 거 기준으로 소트 밸류 그냥 여기 옵션 값 뒤에 없이 쓰면 여기 옵션에는 원래 이제 ascending 뭐 이런 거가 있어요. ascending. 그죠? 뭐 true.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고요. 그죠? 안 쓰면 이거 true야. 안 쓰면 오름차순 정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없는데 저는 이렇게 ascending true를 넣어 볼 거고요. 이렇게 한 거를 D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개에서 뭐다 헤드 이렇게 하셔서 원래 이 파이썬에서는 헤드라고 하는 건 5개 앞에서부터 5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돌렸더니 일단 결과 잘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year of release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여기에 ascending true라고 했기 때문에 2003, 2012, 2013 이렇게 해서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 만약에 여기를 false라고 하자라고 하면 false는 반대죠.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로 이렇게 2021,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안 쓰면 오름차순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죠? 왔을 때 2003, 2012, 2013 이런 식으로 되더라. 여기는 10 이런 걸 쓰면 10개가 보여지더라. 그죠? 기본적으로는 안 쓰면 5개인데 여기다 이제 숫자 값을 쓰면은 숫자 값 쓴 만큼 개수로 보여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렇고요. 그래서 개방률 더 빠른 순서지. 우리는 뭐다? 오름차순이라는 것 자체가 낮은 값부터 큰 값 순서 2003, 2012, 2013 이렇게 그다음에 2004부터 2011 사이의 데이터가 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오름차순 해봤더니 이거 지금 잠깐만요. 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2003, 2012, 2012, 2013 이렇게 돼 있어서 2004년도 그다음에 2011년도 그래서 여기 봤더니 2003부터 2012 한마디로 여기 우리가 개본 용도가 빠른 거 2004년도부터 2011년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봉에 해당하는 거가 2003년도에 있었고 2004년부터 2011년도는 없다.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연마다 이렇게 그지? 출시가 잘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자, 그렇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다 아웃풋 창만 닫을게요. 이렇게 닫으면 밑에가 깔끔하게 보이죠? 자, 여기 갈 거예요. 에피소드 수죠. 자, 이 에피소드 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넣어놓는 게 아주 제일 편하거든요. 원래는 이거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하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앞에 잠깐 나온 거 이걸 캡처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요? 계속 이제 이 영어랑 매칭이 잘 안 돼요. 그지? 이 넘버 오브 에피소드 쓰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를 계속적으로 참조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는 게 편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볼 거고요. 자, 에피소드 수는요, 넘버 오브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따올게요. 자,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 갔어? 결과값에 해당하는 걸 지금 제가 닫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포 인포 보이고 실질적인 걸 드라마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열어놓게 되면은 이 10명들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코딩 짤 때에 이 오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고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이제 피곤해요. 왜? 띄어쓰기 여기 띄어쓰기를 2번에 만약에 내가 했다. 그지? 이러면은 당연히 에러 떠요. 이걸
안 했다. 이래도 에러 뜨고요. 대소문자 구분 이건 소문자로 썼다. 그래도 에러 떠요. 이것도 소문자 쓰면 에러 뜹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본 데이터의 10명에 해당하는 이런 걸 긁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수 기준 내림차순 정렬을 그래서요. 자, 일단은 원본은 드라마고, 그지? 드라마고 거기에 소트 밸류 하는데 아까도 위에서도 소트 밸류 했죠? 소트 밸류즈 하는데요. 자, 뭘 가지고 소트 밸류 할 거냐면요. 넘버 오브 에피소드 갖다가 한대요. 홀담배 쓰 컨트롤 V, 그지? 홀담배 써야 돼요. 자, 뭐 쌍따옴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쉼표 찍고요. 어센딩 앞에서 잠깐 했었어요. 어센딩이라고 하는 건 오름차순이고요. 폴스라고 하는 게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죠? 어센드 true가 기본이었고 폴스로 바꾸면은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로 하겠다. 어떤 열 기준으로? 여기서는 넘버 오브 에피소드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D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담은 상태에서 뭐 하자? 헤드 하셔서 위에서부터 5개의 데이터를 보여줘. 이렇게 하실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넘버 오브의 에피소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false니까는 뭐다?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대로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다 하시면 숫자 9 한번 입력해 보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얘가 결과치가 잘 나오고 이해가 되더라 하면은 숫자 9. 잘 안 됐으면 어디가 잘 안 되는지 얘기하시고 뭐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자, 어디가 안 됐으면 어디가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코딩이 필요하면 코딩 달라고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 지금 여기가 넘버 오브 에피소드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100, 그지? 거기에 해당하는 드라마 이름은 원스 어게인이요. 그죠? 그래서 원스 어게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빈도수에 해당하는 걸 해볼 거예요. 연도별로 드라마 개봉 연도가 이어 오브 릴리즈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빈도를 확인하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몇 년도에 드라마가 제일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자. 자, 이 텍스트 넣고요. 샵 3개 5 동그라미 데이터 빈도수 이렇게 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B 자, Shift 엔터. 자, 똑같이 갈게요. 자, 드라마가 원본이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에 자, 대괄호 했어요. 대괄호 하나만 한 이유는 뭐다? 아, 이거는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의 열만 했기 때문에 대괄호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뭘 했다? 자, 이어 오브 이렇게 돼 있는데 콜앱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떠요. 힌트가 뜨는데 시험장 가면 이거 안 떠요. 안 뜨기 때문에 이거 위에 여러분들이 쭉 올라가 가지고 10명 따와야 돼. 이어 오브 릴리즈 이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죠? 이렇게 넣고 자, 점에서 밸류 카운트라고 할게요.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소문자로 밸류 카운트 즉 S 붙여서 이렇게 쓰고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나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 그지? 자, 확인을 했더니 자, 지금처럼 이게 뭐예요? 이어 오브 릴리즈가 시리즈 하나의 열을 시리즈라고 하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옵니다.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자, 판다스 중에 데이터 프레임 이거 대소문자 구분 D 대문자로 쓰셔야 돼. 데이터 프레임
하셔서 이 count라고 하는 거를 뭘 하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출력하자는 얘기네.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쁘게 보여져요. 그지? 요게 시리즈. 원래 요 형태예요. 11짜리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12개에 해당하는 걸로요. 지금 좀 그 형변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던 2001년 이런 식에 해당하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 이쁘죠. 여기는 이쁘게 보이죠. 그래서 한번 형변환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기서는 이게 시리즈입니다. 이게 그 판다스의 PD의 시리즈 형태고요. 시리즈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1짜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밑에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런 거가 11짜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이쁘게 보이는 거를 이거는 강제로 뭘로 하는 거예요? 시리즈를 11짜리라도 이거는 강제 형변환 할 수 있어. 뭘로? 데이터 프레임. 자, 이렇게 이거 원래는 12개짜리인데 현재는 어떤 거? 이쁘게 나오기 위한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교재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많이 쓰더라고요. pd.dataframe count. count라고 하는 거 11짜리인데 그렇죠? 2개처럼 하면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바꿔서 쓴 거다. 자, 그래서 이쁘게 잘 나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내려와서 드라마 방영 개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21년도 19작이 나왔네요. 19개가 나왔고 가장 적었던 연도 2003년도 1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거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냥. 그지? 드라마 가장 많이 출시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1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치? 그래서 코딩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정답에 해당하는 것도 맞는지 한마디로 정답 맞으면 코딩도 본다는 얘기야. 정답 안 맞으면 그냥 땡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드라마 평점 레이트 그죠? 별개수.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필기를 합격을 이번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실기를 접수를 할 거죠. 실기 중에 적어도 그 단답형의 1번부터 10번까지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래서 주관식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 어떤 기술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한마디로 필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그 10문제 중에 한 뭐 6개에서 8개 사이 맞추면 좋겠고요. 얘는 이제 작업형 1번, 작업형은 1번부터 3번까지 있어요. 3번까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처럼 판다스 문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코드로 해보고 지금 문제에 따라서 이 드라마가 가장 많이 출시된 연도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머신러닝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문제에 해당하는 거 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뭐 필기 때 해봤겠지만은 정확도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과대적합이 안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머신이 잘 돌아가게끔 코딩을 잘 짰으면은 점수를 주고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하는 게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형 1번에 1번, 2번, 1번, 3번 이렇게 해서 30점 문제가 나오고 단답형은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이 40점이에요. 머신러닝 40점. 그래서 이거랑 머신러닝 다 맞추면 70점입니다. 그래서 단답형을 다 못 맞춰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 뭐 머신러닝이 워낙에 잘 안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단답형도 한 6개 정도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지? 자, 그래서 6분기 실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하네요. 이거는 드라마 평점별 개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점에 해당하는 거는 0점부터 10점,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개수. 한마디로 여기 결과값이 나오고 있는데 9.2 준 사람 1명, 그치? 9.1 준 사람 5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출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 100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100점이겠죠. 100개가 되겠죠. 개수로,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해봤던 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안 보고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라고 하는 게 원본 데이터였지. 이렇게 한번 하고 아하 드라마가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거였고 거기에 우리는 소트 밸류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여기에 이제 봤더니 평점만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괄호를 해서 홀다운하고 평점에 해당하는 열이 레이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레이팅에 해당하는 거를 뒤에 있나 보다. 맨 뒤에 있을 거야. 맨 뒤에 이렇게 가져다 넣고 그럼 여기까지 다시 또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단계별로 돌려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레이팅만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오고 이 중에서 소트 밸류를 할 거예요. 소트 밸류즈 이렇게 해서 소트 밸류즈에 해당하는 거는요. 안 쓰면 오름차순이다. 여기 어센딩 true랑 똑같은 거 안 쓰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 9.2, 9.1, 8.5 이렇게 해서 얘 자체도 지금 벌써 소팅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돌려봤어. 했더니 이제 아까는 9.2가 위에 나왔는데 얘는 지금 뭐요? 돌아서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봤더니 8.5, 8.5인데 이게 자, 이게 99, 85예요. 여기가 제대로 뭐 뒤쪽부터 확 뒤로 돌려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점수에 따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뭐야? 안 쓰면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 뭐야? 값 작은 것부터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근데 우리는 거기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어센딩에 해당하는 어센딩 이 옵션 값을 이렇게 true로 주네요. 이렇게 줬고요. 똑같죠? 똑같고. 자, 이렇게 한 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count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네요. count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고 이 count에 해당하는 걸 찍어보자라고 했을 때 결과값이 지금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가 안 이쁘니까 얘를 뭐 하자? 얘를 뭐 하자? 얘를 뭐 하자? 자, 여기에 이 count라고 하는 거 pd. data frame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보자. 그치? 자, 이렇게 했더니 이쁘게 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0 입력해 보세요. 좋습니다. 희영 말고 나머지 두 분은?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같은 이야기들이고요. 같은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별 개수도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이거 복사하셔서 여기다 넣고 여기를 네트워크별 개수 여기는 네트워크고요. 이렇게 별 개수 요거를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하셔서요. 결과값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다가 밑에다 넣고 요렇게 하시면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보이는 것처럼 KBS to TBN 그래서 어떤 채널이냐의 뜻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컬럼에 해당하는 거 어떤 네트워크에서 들어가면 강요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요. 데이터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지금 10시가 설정 넘었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처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나가면 되고 이 우리 시험에는 시각화는 안 나옵니다. 시각화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는 하시되 이거는 그냥 추후에 시험 끝나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7장은 머신러닝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교재의 아마 앞쪽은 파이썬 문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봤더니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그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그다음에 파이썬 문법, 그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가 지금 기초는 이렇게 나가라고 돼 있고요. 기본은 이렇게 나가래, 그렇죠? 한마디로 이쪽이 좀 고급자 버전이죠. 고급자는 좀 빨리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판다스, 시각화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한 바퀴의 문법이에요. 그냥 문법이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실제 해당하는 이 데이터들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이 뒤에 나오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데이터를 다듬는 거, 전 처리하는 거, 행복지수 관계성 찾기, 그다음에 날씨 데이터 예측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드라마 분류하기가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분류하기. 그다음에 텍스트로 읽는 세상은 요즘에 나오는 챗GPT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NL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 GPT 1, 2, 3까지 1, 2, 3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에요. 그렇고 요 뒤에는 이제 얘네들은요. 이쪽에 없는 거가 조금 있나요? 클러스터링, 쇼핑몰 회원 관리 이런 거가 요 기본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부터 나갔냐면은 여기부터 나갔어요. 여기부터 나갔습니다. 여기부터 챕터 6강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 갖다가 하는 영역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여기도 이렇게 제로 콜라와 기온 속성 간에 어떤 관련이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복지수 데이터 관계성, 상관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들, 연관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날짜 데이터 갖다 예측하는 회귀 분석. 오늘 아마 제가 졸기 전에 회귀 분석 이런 내용들을 듣고 졸았던 걸 졸았었어서 오늘 했던 거예요, 이거. 그지? 필기 문제, 필기 개념 이론할 때 이제 잠깐 나왔던 거죠. 그런 것들을 뭐다 이 실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이런 거가 이제 뭐 비지도 학습을 모으는 방법이죠. 그래서 K-민즈 그다음에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쇼핑몰 데이터 갖다가 실제 이런 이 머신러닝 기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이런 거가 이제 10장에서 나오고 있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드라마 분류 가지고 K 근접 이유, KNN이죠. KNN에 해당하는 거는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이거 나와요. 이 머신러닝 그 문제에서 이거 나오는데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초반에 나왔었대요. 초반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KNN은 잘 안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쪽에 해당하는 거가 요즘에 핫한 챗GPT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토큰화 뭐 자르는 걸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할 것이다. 우리는 자르고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자르는 걸 토큰화 이런 거고 워드 클라우드는 많이 나오는 게 중앙에 적게 나오는 거는 외곽지에 나와서 특정 모양으로 클라우드 원래는 그 구름 형태로 이렇게 워드라고 해서 글자가 표현이 되는 걸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뭐 어떤 과정을 하는지 텍스트 원본 데이터 가지고 품사 태깅 이건 명사고 이거는 동사고 뭐 이런 것들 빈도수 많은 걸 중앙에 빈도수 적은 걸 외곽에 뭐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도 있고 실제 뉴스 기사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이 12장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고 끝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교재가
실제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 빅분기 실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 가미가 돼 있어가지고 저도 왜 하냐? 어쨌든 이거 갖다가 또 추후에 만약에 이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해 주세요 하시면 이게 판다스도 들어가 있고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이뭐 KNN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상관 분석, 연관 분석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하면 추후에 빅분기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솔직히 이제 실제 시험에 다가가면은 수험서 갖다가 해보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왜요? 어떻게 문제 형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할 때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각화가 잘 돼 있는 책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수험서는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시각화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 잘 돼 있는 걸 공부를 해놓고 이게 이제 좀 습득이 많이 되면은 시각화가 잘 안 돼 있는 책들도 보시기 편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내일은 진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진호가 어떤 주제로 할지는 제가 지금 끝나자마자 물어보고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마 저번 주에 네이버 블로그 이거 하셨던 것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 다시 또 뜨고 있어요. 챗GPT 이 커뮤니티에 네이버 블로그에 해당하는 거로 많이 또 정보도 많이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돈 만드는 것들이 요즘에 핫하게 또 이슈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영상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 저작권 피해서 만들 수가 있는 이 도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또 다시 영상과 블로그 뭐 SNS 이런 것들 그지? 다시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지금 10시 10분이네요. 10시 10분이니까 뭐 남은 시간 그 필기 공부하실 분은 필기 좀 공부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신 분은 푹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고 나머지 분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1분 드릴게요. 11분까지 대답 없다. 그러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퇴실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